LXD 시리즈 오늘은 11번째로 무의식 학습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른이 연합회가 뇌인지과학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인간의 뇌에 좀 삘이 꽂혀가 뇌 기반으로 AI 이러닝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몸으로 하는 학습, 무의식 학습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동안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생각을 막 해가 하는 그런 파지와 전이에 있어가 기억된 학습, 특히 의식의 힘을 얻은 학습으로 많이 치우쳐 왔다면 이제는 인간 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무의식적인 학습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잘 활용하는데 좀 더 투자를 늘려나간다면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뇌인지과학에 기반해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무의식적인 영역이 더더욱 중요하기에 기존의 의식적인 학습과 함께 본능적인 학습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이를 교수 설계에 잘 반영해가 담아내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무의식적인 학습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유린연합회가 선도적으로 좀 이슈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그 이러닝 쪽에 교육 이론을 자주 접하면서 파지와 전이를 계속 그 처음부터 입문 단계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 수치가 높아가지고 혈당 낮추는 데 관심을 쏟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좀 3개월 전부터 하게 됐는데 이때 그 이론적인 기반으로 오토파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16시간 동안 밥을 안 먹으면 몸 안에서 자가 치유, 자가 포식이 일어나가지고 나쁜 병균과 지방 또 그 탄수화물을 속을 비우는 상태에서 이 자동적으로 노폐물을 처리하는 그런 자가 치유가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이걸 챗GPT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챗GPT가 좀 긍정심리학과 연결시켜 가지고 오토파지를 좀 인간의 의식과 관련된 걸 좀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자동적인 파지와 전이, 긍정의 마인드로 파지와 전이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코세라나 또 듀오링고 사례를 이야기해 주면서 온라인 교육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 걸 알려주던데, 이거다. 오토파지가 바로 인간의 건강을 위한 생체 리듬에서 시작된 거지만 교육에도 적용시켜가지고 오토파지와 전이 이래가지고 자동적인 학습, 무의식적인 학습으로 성화시키는 부분. 특히 우리가 그 몸으로 하는 훈련, 골프 스윙이나 탁구, 축구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막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는 단련으로 몸을 계속 그 어떤 특정 동작이나 운동신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한 반복시키면서 몸을 거기에 맞추는 그런 무의식을 단련시키는 그런 학습 체계와 관련이 있는 걸 착안해가 좋다. 이러닝도 이런 무의식적인 학습으로 성화시키는 걸 고민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에 관한 생각, 다니엘 카네만의 책
또 접하게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는데 생각도 보면 자동적으로 반사신경, 몸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에 의한 생각, 또 아주 직관적인 걸, 그걸 시스템 1이라고 그러고, 시스템 2는 아주 느리면서 판단력, 또 유추하고 논리적인 그런 회로가 작성되는 게 시스템 2라 하는데, 이런 다니엘 카네만의 이론에 따라가 시스템이 1, 2 중에 그 무의식적 학습과 관련된 건 시스템 1이다. 이런 데 착안해가지고 우리가 무의식적 학습, 시스템 1을 어떻게 하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몸으로 하는 골프 스윙 같은 운동으로 하는 그런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익숙한 활동에서 자동 처리하는 그런 공부머리도 이런 무의식적 학습의 로직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 특히 그 반복적인 경험과 자극은 신경 연결을 강화시켜 학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경가소성, 이런 용어가 있던데, 이런 신경가소성을 극대화시키는데도 바로 무의식적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유르닝연합회가 이런 데 착안해가지고 신경과학적 기반으로 무의식적 학습을 타치하는, 그걸 온라인 교육에도 반영시키고 교수 설계에도 이런 걸 녹아들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고자 무의식적 학습의 심리적 기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게 무의식적인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의 궤적, 야구할 때 투수가 슬라이더를 던지거나 직구를 던지거나 또 아니면 그 싱크볼을 던지든지 이런 걸 잘 보면 공의 궤적이 보이듯이 무의식적인 패턴을 잘 연구해 보면 인간은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반복되는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나 또 문법, 또 그 다음에 그 운동의 여러 가지 동작들이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또 그 다음에 상황학습 이론. 학습은 특정 맥락과 환경에서 발생해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 컨틴전시 이론이라고 경영학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주변 상황에 밀접하게 연동되어가 상황에 맞춰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문화적인 행동 또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인간의 의식 저편에 있는 무의식적인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착안해 가지고 이런 무의식 기반의 학습 로직을 잘 컨트롤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특히 무의식적인 학습은 경험주의에 기반한 교육 패러다임, 특히 맥락과 관련된 이런 원리에 따라서 경험주의 융합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체험을 통해서 자기 걸로 와닿는 그런 게 아주 강합니다. 콜브의 경험학습 모델을 살펴보면 저희 이러닝 지도사 시험에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 일단 경험을 해보고 또 반성적인 성찰의 과정을 거쳐보고 또 이걸 다시 순환시키고 적용해보는 이런 순환 사이클이 바로 콜브의 학습 경험 사이클인데, 이런 사이클을 따라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 교육에서 경험주의를 잘 융합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인지주의, 구성주의에 이어가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학습의 맥락을 강조해가 스토리가 당기게끔 실제 문제 상황이나 맥락 속에 스토리 기반으로 접근하면 무의식적인 코드를 자극해가 이게 단기 기억 세포에서 다 장기 기억으로 이전이 훨씬 용이해지니 이런 걸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점. 또 활동과 참여 중심으로 학습자가 재미난 세상을 경험할 때 몰입이 많이 돼가 또 실제 자기 삶의 주체로 자기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나름의 세계관을 만들어가 거기에 능동적 창조자로 거듭나게끔 하는데 경험주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융합 설계가 이루어질 때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 카네만이 이야기한 시스템 1과 시스템 2 생각에 관한 생각에 나왔던 그런 이슈인데 실제 문제 해결 능력 강화하는데 무의식적 경험을 계속 축적해 나가다가 이것도 시스템 2로 자극을 해가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가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게끔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적절하게 결합되도록 또 구성주의 융합 설계를 또 여기에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꾸로 교실 또 플립러닝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문제 기반 학습 또 탐구 중심 학습 경험을 통한 지식 구축 이런 부분에도 구성주의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나 또 교육에 대한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아웃라인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가이드맵으로 딱딱 만들어 가지고 실제 구조화시키는 이런 글이 많이 제시될 때 우리는 화두별로 탁탁 마인드맵에 나오는 것처럼 주요 이슈를 큰 그림 먼저 탁탁 배치해 놓고 거기에 가지를 치는 그런 원리, 구조화 원리를 구성주의 설계로 융합할 때 정말 이걸 잘 녹아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작은 그림을 자꾸 붙여나가는 뼈대부터 먼저 잡고 살을 붙여나가는 구조화 원리는 구성주의 융합 설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문제 기반 학습에서 특히 골프 훈련을 할 때 현실 세계 파4, 파5, 파3 홀에 어떻게 하면 장거리 구간에 최적화된 비거리를 날릴 건가 또 어프로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황별로 문제의 직면에가 해저드나 또 오비 구역을 잘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훈련으로 몸에 익히는 것처럼 이것도 구성주의 설계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잘 융합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 인지주의 설계도 마찬가지로 잘 융합하기 위해서는 계층화 원리, 이 하이어라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지주의의 설계 모델은 먼저 첫 번째로 인지 가부화 시킬 수 있도록 쉬운 단어, 쉬운 개념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념 도입 단계에 인지 가부화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념 심화할 때 정보 처리와 조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나가는데 이게 트리 이론에 따라서 나무가지 치듯이 탁탁탁 줄기를 잘 따듬어가는 이런 걸로 조직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 개념 적용에는 능동적 참여와 메타인지를 강화시켜가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구분해가지고 개념을 적용시켜가 그 큰 그림 안에서 하위 구조들이 차곡차곡 계층화되는 이런 게 실제 그 개념 활용해가 적용 응용 단계에도 이게
계속 녹아들게끔. 또 네 번째로 개념 평가는 오토파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지식도 무의식적으로 자동 전이와 파지가 이루어져가 자동적으로 기억된 학습으로 넘어가고 또 그게 기억이 활용돼가 전이가 일어나게끔 이게 바로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걸러지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구조를 인지주의 반영을 해가지고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게 무의식적 학습의 메릴의 구성요소 전진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문제중심 학습에 있어가 실생활 문제들을 생활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게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몇 번 버스가 언제 오고 또 걸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게 몸에 자동적으로 익혀져가 나중에 어르신들이 치매가 걸려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실생활 문제가 머리 안에서 자동 기억 장치로 배어들게끔 그게 꾸준히 반복을 통해서 문제 중심의 접근으로 실생활에 길을 찾는 거나 또 쓰레기 비우는 문제나 또 나중에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감각적으로 어떤 말이 친구의 그 가려운 부분을 끌어주고 이런 것까지도 계속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꾸 이래 접근하다 보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힘이 생기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메릴의 구성요소 전진의 활성화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기존 지식과 연계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말처럼 기존 지식에서 뿌리를 두고 또 자꾸 새로운 걸 거기에 얹어내는 구조. 물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해가 흘러가듯이 학습자가 기존 지식을 자꾸 그 재활용해가 더 나은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끔 또 시연하는 부분에서 실습과 반복을 통해 무의식적인 학습력을 강화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적용 단계에서 새로운 상황에 응용해가 내면화시키는 게 바로 이런 무의식적인 구성요소 전진이론에 따라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 이러닝 교수 설계에 무의식적으로 학습자가 녹아들게끔 특히 경험학습 모델을 무의식적 학습에 중요하게 다룬다고 콜브의 경험학습 사이클을 처음부터 언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일단 저질러가 몸으로 하는 구체적 경험 뒤에 또 반성적 관찰을 하고 반성적 관찰 뒤에 추상화시켜가 개념적으로 우리 마인드맵을 그려내면서 더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을 구분해내는 작업, 또 다시 능동적 실험의 과정을 계속 순환이론에 따라가 콜브의 경험학습은 사이클을 띈다는 점. 여기에 무의식적인 학습의 로직이 녹아드는 그런 점을 우리가 캐치해가 의식적인 학습과 병행해가 이런 경험학습이 사이클에 따라가 무한 반복되게끔 거기에는 또 게임 기반 학습이 중요하게 녹아있지 않습니까? 게임화를 통한 몰입과 무의식적 학습 유도 특히 그 우리 사람들은 내기를 걸면 훨씬 더 몰입 잘하고 또 그걸 이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막 모든 몸과 의식 또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는데 정말로 좀 학습자의 몰입을 유지하려면 게임으로 유도해내는 그런 전략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건 우리가 늘상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탁구를 치든 골프 스크린을 하든
게임을 통해서 내기를 붙으면 이게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고 무의식적인 학습이 몸에 배이게 되자는 그런 부분들을 반복적 과제로 계속 쌓다 보면 이 게임이 내재화돼 가지고 또한 즉각적 피드백까지 몸에 배이게 되는 걸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적 학습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배경으로 데이비드 이글만의 인카그니토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의 무의식적 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몰입형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시뮬레이션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무의식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사례들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특히 만화 이런 데서 웹툰에서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스토리에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학습자가 여기에 덤벼드는 그런 걸 잘 캐치해가지고 몰입을 잘 유지하도록 미하이 칙센트가 이야기하는 플로우처럼 교육에도 이런 몰입형 교육 과정들을 무의식적인 걸 자극하려면 이런 요소를 잘 건드려야 되겠죠. 또 하나가 개인화된 학습. 우리 무의식적인 인코그니토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개인화를 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또 개인별 적응형 학습 피드백, 어댑티브 러닝회가 이런 것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하면 바로 개별화, 개인별 맞춤 학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 또 감각을 통합시켜가 무의식적인 부분은 오감을 자극하라는 이야기 계속 강조되어 온 이야기인데 우리 메를로 뽕띠가 이야기한 지각의 현상학에서도 몸을 통한 감각의 확대, 감각 기능의 신체 인지 기능과 조화를 위해서는 감각을 자꾸 오감, 육감까지 통합시켜 나가 다양한 감각적 요소가 멀티미디어 툴로 활용되어 가지고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시각, 청각, 또 VR, AR까지 활용해 가지고 멀티모달 콘텐츠로 만들어 줄 때 무의식적인 영역이 더욱더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연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건 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교의 인드라망처럼 인터넷으로 다 연결망 구조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은 이미 물과 공기처럼 엮여 있어가지고 커뮤니티 기반 학습과 협력적 팀별 학습 도구 제공해가 계속 이거 판만 만들어주면 학습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연결 안에서 무의식적인 학습을 해나가니까요. 이런 데이비드 이글먼의 무의식적 학습을 인코그니토 책을 통해서 교수 설계 전략으로 녹아들게 하려면 첫 번째로 상황적 맥락을 제공해라. 실제 환경이나 시뮬레이션으로 유사한 느낌이 들게끔 유도하는 데서는 이 학습 환경을 위해서 상황적 맥락이 딱 와닿게끔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패턴과 반복 활용, 콘텐츠를 학습자가 모르게 반복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성해가 스며들게끔 무의식적인 패턴으로 학습자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 또 즉각적 피드백과 강화. 이 학습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올 때 몸으로 느끼기 쉬우니까 아주 발빠른 반응, 즉각적이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 조금만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금방 빠져나가 버리고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사람들, 특히 학습자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몰입형 학습 환경은 계속 강조되어 오는 건데 인터랙티브 컨텐츠와 게임으로 스토리텔링 맥락을 반영해서 이런 설계가
돼야 된다는 점은 계속 저희 유린연합회가 이러닝 설계 스타일이라고 스토리텔링 기반의 몰입형 학습 환경 설계를 유아이드 조일영 교수와도 해봤는데요. 이게 계속 무의식적인 자극을 위해서 활용되어 왔다라는 점을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됩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설계하는가? 인카그니토 체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대가 요즘 베스트셀러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카그니토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이런 핵심 메시지들을 교수 설계에 잘 반영해가 온라인 교육에도 학습자의 그런 파지와 전이가 그냥 의식적인 부분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코드 안에서도 녹아들게끔 이렇게 저희 유린연합회가 계속해서 2025년 AI 기반의 e-learning 활성화 원년에 매치 포인트나 또 AI 전문가 교육 과정에 이런 걸 계속 강조해 나갈 테니까 저희 유린연합회와 함께 하면서 이런 무의식적 학습으로 교육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